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2022 K리그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팀들의 시즌 프리뷰를 짧고 굵게 털어볼 텐데요. 지난 시즌 순위에 따라 순서를 나눴고 시즌 프리뷰는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전북입니다. 전북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공을 들인 곳은 삼선입니다. 최영준의 이탈로 인해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에 공을 들였는데요. 수원FC의 김건웅을 잡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2부 리그의 최상급 미드필더 자원인 박진섭과 맹성웅을 동시에 영입했습니다. 오랫동안 영입설이 돌고 있는 강상우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북은 지난 시즌 말미부터 사용하며 재미를 봤던 4-3-2-1의 대형이 올해의 주력 포메이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터운 선수층을 바탕으로 올 시즌 역시 리그 장기 레이스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시즌 최영준의 부상 이탈 이후 팀의 약점이었던 전문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 박진섭이 보강된 것도 호재라고 할 수 있죠. 대표팀에 재승선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는 백승우가 수비 부담을 덜고 보다 공격적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력적인 좌우 윙어의 뒤를 받쳐줄 김진수와 이용의 폭발력이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용은 노세화로 인한 풀시즌 소화 가능 여부, 김진수는 시즌 도중에 끝나는 계약 기간이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진수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여름 이후에 팀을 떠날 수 있는데요. 만약 강상우의 영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남은 이적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혁의 이탈로 인한 홍정호의 파트너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는 가장 시급한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강원의 임채민 영입설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미 선수단의 면면은 화려한 전북, 타이틀 방어를 위해선 김상식 감독의 짜임새 있는 전술도 요구되는 2022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입니다.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이적 시장을 가장 활발하게 보낸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 수비수 불투이스가 나간 자리는 국가대표 센터백 김영건으로 대체했습니다. 윤빛가람을 보내면서 일본의 테크니션 아마노 준을 보강했는데요. 그러나 대표급 선수들의 갑작스런 유럽행이 변수로 떠올랐죠. 이동준과 이동경이 모두 독일로 이적하면서 주전 공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 시즌 중용받을 것이라 예상됐던 오세훈의 일본행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아직 K리그에서 검증되지 않은 레오나르도와 사실상 3옵션 자원이었던 박주영으로 시즌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주전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베스트 라인업 예상이 어려운 팀입니다. 우선 최전방은 레오나르도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의 최전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4-1-4-1 혹은 4-2-3-1의 대형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포메이션이든 올 시즌 울산의 키플레이어는 원두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홍명보 감독이 강조한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 그리고 이선에서의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가 유지되려면 원두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죠. 4-1-4-1을 쓸 경우 원두재 위로 다양한 이선 자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측의 이동준의 공백이 커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남은 이적 시장에서 윙어를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대급 선수들이 자리한 수비 라인은 리그 내 최고 수준이라 큰 걱정이 없죠. 만약 4-2-3-1의 투볼란치 대형을 쓴다면 박용우가 원두재와 함께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적인 안정성 측면에선 이 조합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상대에 따라 유기적으로 돌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는 팀 내 약점으로 지적받던 골키퍼 자리에 오스문을 보강했습니다. 황순민이 떠나며 뎁스가 얇아진 왼쪽 측면에는 국가대표 홍철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고 정승원의 빈자리 역시 이태일을 통해 보강하며 정확히 팀에 필요한 부분을 수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치바사를 대신하는 아시안 커터 스치키 케이타가 멀티플레이어로서 쏠쏠하게 활약해준다면 시즌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근 감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가마 감독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팀이죠. 일단 전반적인 팀 컬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를 상징하던 빠른 역습 축구에서 벗어나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죠. 김진혁의 위치에 따라 라인업은 크게 바뀔 수 있는데요. 김진혁이 센터백으로 내려갈 경우 이근호, 정치인 등이 전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최전방의 얇은 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공격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에드가와 세징야는 30 중반을 지나는 나이입니다. 분명 시즌 중 이들의 이탈 혹은 부진으로 인해 고비가 올 텐데 그럴 때 대신 팀을 이끌어줄 공격 라인이 빈약하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때문에 홍철과 이태희의 측면 공격력이 대구의 한 시즌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마 감독의 축구에선 윙백들의 공격 지원이 중요한데요. 이들이 활약해주면 에드가와 세징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죠. 대구에서 올 시즌 눈여겨봐야 하는 선수는 이진용입니다. 지난해에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빠른 압박과 공탈취를 강조하는 가마 감독 밑에서 더욱 각광받을 자원이죠.
전방 선수들의 노쇠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 시즌 중원이 해줘야 하는 역할은 더 커졌습니다. 제주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알찬 보강에 성공한 팀입니다. 전북으로부터 최영준을, 울산으로부터 윤빛가람을 데려오면서 리그 내 최강의 중원 조합을 완성시켰는데요. 대전과의 파격적인 3대2 트레이드도 성사시켰죠. 김영욱, 이창근, 권한진이라는 1부 리그 알짜배기 자원을 내주고 젊은 자원, 김동준과 이지소를 보강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어리지만 당장 직전감으로도 활용 가능한 선수들인데요. 여기에 더해 여러 팀들이 노린 것으로 알려진 김주곤까지 영입하며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죠. 조직적인 압박을 강조하던 지난 시즌과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영준의 가세는 남기일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제주의 강점은 아무래도 조직적인 수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수비 라인에 이지솔이 가세했는데 이지솔의 활약 여부에 따라 언제든 주전 조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격력은 오히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정우재와 안현범의 측면 라인이 건재하고 득점왕 주민규도 지켜내는 데 성공했죠. 지난해 후반기가 지나서야 제 실력을 보여준 제르소에 더해 새로 가세한 요나탄 링과 김주공이 얼마나 득점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팀 성적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빛가람과 이창민의 창의적인 지원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주민규가 받아먹기 좋은 찬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포메이션 자체의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는 풍족한 중원 자원 때문인데요. 최영준, 윤빛가람, 이창민은 어느 하나 버리기 아까운 카드죠. 3명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3-5-2로 변화한다면 주민규의 파트너로 누가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좌우 윙어를 비대칭적으로 활용하는 변칙 포메이션의 활용 가능성 혹은 포백 전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술가 남기일 감독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올 시즌 제주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적 시장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팀이죠. 이유는 단연 이승우 때문인데요. 이승우 영입 하나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우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황순민, 김현, 이범영, 신세계 등 1부 리그의 알짜배기 자원들을 대거 보강하며 스쿼드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큰 수확은 팀 전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던 김건웅을 지켜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쿼드의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업그레이드된 모습인데요. 그만큼 시즌 초반 베스트 라인업을 예상하기 어려운 팀이죠. 김도균 감독은 포메이션에 유기적인 변화를 주는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의 경우는 3-5-2의 대형과 4-3-1-2의 대형을 자유롭게 오갔는데요. 그중 핵심은 김건웅이죠. 김건웅의 위치에 따라 팀 전체의 대형이 달라집니다. 김건웅을 지킨 건 김도균 감독에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라스가 건재한 가운데 파트너로 누가 나설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시즌 포텐을 터뜨린 김현이 함께 나설 경우 상대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빅앤빅 조합이 성사됩니다. 니실라가 보다 높은 위치에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선과 전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죠. 뒤에서 이들의 공격을 받쳐줄 무릴로까지 있어 다양한 공격 조합이 가능하다는 게 올 시즌 수원FC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승우는 일단 무릴로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주전 자리를 뺏긴 쉽지 않겠지만 후반 조커로서 경기 분위기를 흔들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죠. 말년에 축구도사로 변모한 박주호가 지키는 중원도 단단합니다. 관건은 팀 내 핵심 선수였던 이영재의 공백을 니실라가 메울 수 있을지인데요. 그동안 주로 2선에서 뛰던 니실라가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올해 수원의 전술적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수원FC의 성적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는 수비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팀이 바로 수원FC인데요. 윤영선이 가세한 센터백 라인은 이름값으로만 보면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중원의 수비 기동력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김건웅과 좌우 윙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수원 삼성이 여느 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이적 시장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쿼터를 모두 교체했는데요. 헨리가 나간 자리는 불투이스로 대체했고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던 니콜라우와 제리치를 모두 정리하고 그로닝과 사리치를 데려왔습니다. 사리치는 이미 검증이 끝난 외국인 자원이고 이한도 역시 알짜배기 영입이죠. 한때 큰 주목을 받던 류승우까지 보강하며 스쿼드 뎁스를 늘렸습니다. 전술적 활용 가치가 높았던 김민우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승원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축구 외적으로 말은 많지만 확실하게 전력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박건하 감독의 축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원이죠. 정상빈의 유럽 진출로 인해 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그로닝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포메이션을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짠 라인업인데요. 일단 스쿼드의 질이 달라졌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중원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 시즌 강점이었던 기동력에 더해 창의성까지 생겼습니다.
정승원이 고승범과 같이 팀 전체에 종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면 사리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이들을 받쳐줄 한석종이 일정한 폼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석종까지 시즌 내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리그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게 없는 중원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리치의 패스를 받아먹을 김건희와 그로닝의 활약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건희는 국대까지 승선하며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올해는 보이지 않는 기업뿐 아니라 공격수로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해야 하는 책임감까지 안고 있죠. 영입생 그로닝의 활약 여부는 수원의 시즌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불안 요소는 좌우 측면입니다. 이기재의 경우는 혹사가, 김태환은 경기력의 기복이 우려되는데요. 지난 시즌도 후반기에 접어들며 좌우 윙백들의 폼 저하가 팀 전체 경기력에 영향을 준 바 있죠. 그나마 김태환의 자리는 정승원이 이동해 소화할 수 있지만 이기재가 지칠 경우 대안이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이기재가 그만큼 팀 공격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수비라인 역시 불투이스가 가세하긴 했지만 리그 정상급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수원에 오기 전에 박건하 감독을 생각해보면 올 시즌엔 포백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원의 축구가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비의 안정감이 필수적입니다. 축구에서 리드를 잡을 때와 빼앗길 때의 체력 소모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이죠.